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한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역시 김영민 PD와 함께합니다. 김 PD. 네,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은 뭔가요? 예, 도하신문 보도를 종합하면은 국가기록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기록원 안에 보유돼 있지 않다라고 밝힌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를 보면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에 넘긴 대통령 지정 기록물 목록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아예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가 어제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밝힌 말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그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기록관장을 맡아서 기록물 이관 작업을 총괄한 임상경 전 비서관이요. 한미 정상회담을 독수리 행사로 표기하는 식으로 보안상 문서 제목에 별칭을 쓰는 경우가 있어서 회의록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자, 그런데 이 국가기록원이 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 목록이라고 갖고 있는 이런 목록에는 별칭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식 명칭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것인데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목록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참여정부에서 기록원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누락한 것이다. 이런 주장에 힘을 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안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같은 불리한 내용을 감추려고 관련 기록을 폐기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일까? 이게 또 의문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관련해서 한겨레는 그 자료를 이관 안 했을 가능성은 낮다. 세 개의 가정을 해봤군요.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 이관을 안 했을 가능성은 낮다라면은 이관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사실 진짜 이관을 안 했다면은 폐기했다면 혹은 누락했다면 국정원에 보관된 대화록은 왜 그대로 놔뒀을까요? 국정원에다가 폐기해라 이런 지령을 만약에 내렸는데 국정원에서 이행을 안 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폐기해라 이런 지시를 당연히 국정원 쪽에서 그런 지령을 받았다면은 그런 지령이 있었다라고 또 누군가 밝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어요.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대화록은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죠. 없애려면 다 없애야 표가 안 나겠죠. 그렇습니다. 뭐 청와대, 국정원 두 군데 이제 대화록이 보관돼 있었는데 청와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없애라고 했다 해서 만약에 정말 없앴다는 게 맞다면은 국정원은 왜 그대로 놔두냐 이겁니다. 사실 뭐 청와대 기록 같은 경우 대통령 지정 기록물 같은 경우 이건 정말 가장 오랫동안 못 보게 되는 30년이죠. 30년 동안 못 보게 되는 그런 기록물이 될 텐데 왜 청와대는 없애고 국정원은 그대로 놔두냐 이겁니다. 특히 대화록만 없어지고 나머지 부속 자료가 있다는 것은 더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누구보다도 참여정부 때 노 대통령이 청와대의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전임 대통령, 다른 대통령 다 합치는 것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기록원에 넘긴 것으로 유명한데 그렇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또 업적이라 말할 수 있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왜 없애냐 이거죠. 뭐 그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또한 그 가정 자체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임상경 초대 대통령 기록관장 그리고 이 참여정부의 김경수 연설기획비서관 그리고 이창우 제1부속실 행정관
이 세 사람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관 절차를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이관 작업에 참여했다 이렇게 밝힌 것인데요. 허위라면은 금방 드러날 거짓말이 됩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성실하게 이관했다는 쪽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국가기록원에서 지금 없어졌다고 말하는 이런 정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한겨레가 만난 정치권과 기록물 전문가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보관돼 있지만 찾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 이지원 시스템과 대통령 기록물 연구관리 시스템 연동이 쉽지 않다는 것. 이것이 근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저마다 다른 형식으로 작성된 전자기록물을 내용 변경이 곤란한 형식으로 장기 보존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요. 서로 다른 시스템을 팜스라고 한다죠. 관리하는 것인데 서로 다른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것인데 성공적으로 인수됐다고는 하지만 대통령 기록관에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분류 보관만 해왔지 국가기밀인 이런 자료를 실제로 검색, 열람한 적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의 불안정성 또 불완전성을 그동안 검증하지 못했던 터였기 때문에 이번에 검색이 안 되는 것,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검색을 못해서 지금 결국 찾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무래도 더 현실성 있는 그런 이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료 처리 과정에서 누군가가 검색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관계자가 그 이외의 인물이라면 대통령 기록물을 굳이 정상회담을 들어가서 검색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사실은? 사실 30년짜리 보관하는 건데. 적절한 비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어느 언론사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뭘 입력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입력을 했는데 관련한 그 기록이 검색되지 않으면은 이것과 관련한 보도가 전혀 없었다. 그래 얘기 못하죠. 이렇게 말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좀 더 따져보고 들춰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제가 어제 기자회견 중에 이 내용을 가장 주목했습니다. 뭡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기록관리 비서관을 지냈고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해서 관장을 지냈던 임상경 씨 말입니까? 임상경 씨가 한 말입니다. 뭡니까? 이 임상경 씨가 했던 말은 2007년 말 임상경 씨가 한 말은 아니고 임상경 씨가 2007년 말에 초대 대통령 기록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말이면 노무현 정부 말기죠. 자, 근데 이 자리는요 임기 5년입니다. 대통령 기록관장은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인사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러나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그렇습니다. 또 5년짜리는 다음 정권 내내 책임지도록 5년, 임기 5년을 준 그래서 거죠. 임기 말에 임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기 말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일을 할 대통령 기록관장을 이제 임명을 했어요. 그분이 바로 임상경 씨입니다. 자, 그런데 임상경 씨를 이명박 정권이 부당하게 해임했습니다. 부당하게 해임했다고 대법원이 땅땅땅 판결을 한 겁니다. 후임자는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을 하던 인사였습니다. 그렇죠. 자, 왜 정권 말에 자신의 이 임기 동안에 있었던 기록들을 관리할 사람을 임명하느냐? 다음 정권이요 전임자의 기록을 들춰보고 또 이걸 갖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자가 신뢰한 사람을 대통령 기록관장으로 앉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부당하게 해임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러더니 이명박 정부에 또 몸담고 있는 청와대 행정관을 그 자리에 갖다 앉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임상경 씨를 해임하는 과정에서요. 참여정부 청와대 기록관리 비서실 출신의 지정기록물 담당 과장 실무자도 함께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좀 냄새가 나죠?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참모가 전임 대통령의 기록을 관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그 시기가 2010년이었습니다. 자, 임상경 전 관장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실과 무관한 발언을
NLL 포기 발언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보면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 이르기까지 일찍부터 이 NLL 포기 발언 공작, 이 공작을 계획한 것이 아닐까, 이런 의혹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우, 사실이라면 대단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완전 그야말로 공작이라는 말이 어울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임상경 씨도 그렇습니다만은 참여정부 기록관리 비서관을 지낸 김정호 영농법인 봉하마을 대표가 오늘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는데 예. 대화록을 못 찾을 수는 있겠지만 존재 자체가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관리사들이 참여정부 말기에 청와대 비서실에 2차례 와서 직접 기록 목록을 확인해 가지고 갔다. 처음에는 기록만 외장하드에 복제해 가져갔고 나중에는 임상경 기록관장이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관에 오시면 열어볼 수 있도록 이지원까지 통째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해서 기록물뿐 아니라 이지원 시스템까지 탑재된 컴퓨터 본체를 가져갔다. 우리는 기록물을 100% 이관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명박 정부 이후 누군가 기록물을 훼손하거나 삭제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참 투성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17일 문화일보 보도를 보면 말이죠.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지시했다, 이런 말을 보도가 나왔죠. 여권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문화일보가 크게 실었는데요. 회의록은 국가정보원 원본과 청와대 사본 등으로 두 군데서 동시에 보관해 오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07년 말에서 2008년 초 폐기를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서 청와대 보관용은 파쇄돼서 폐기됐다, 이렇게 말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일단 그 여권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 뭐 하여튼 이런 것들 다 자체하고서라도요,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 문제가 있습니다. 예. 2012년 10월 상황입니다. 당시는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도 제한적으로만 열람이 허용된 기록물을 이미 들여다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네요. 명백한 불법입니다. 만약 여당이 국가기록원의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 이번에 뭐 국민들이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여당도 깜짝 놀라했어요. 이게 없다니. 근데 작년 10월에 여권 고위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면은 이미 자기들은 다 알면서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열람의 찬성을. 아마 이 문제도 국정조사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특검으로 가든지. 이것도 역시 짚어내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경찰 수사 이런 걸 가지고 밝혀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불가능하다면은 뭐 특검으로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물론 뭐 특검이 뭐 그동안 만든 건 아니지만은 뭐 들춰낸 것이 별로 없었죠. 뭐 그동안 특검이 해서 뭐 제대로 된 수사를 한 것도 없고, 또 뭐 청문회를 열어서 그동안 밝혀진 진상이라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뭐 그런 우스개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서 알아낸 것이 있다면 유일하게 앙드레 김의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사실이다. 뭐 이런 거, 이거 말고는 없다는 이야기가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자, 전두환 씨 비자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2004년에 불법 대선 자금을 추적하던 검찰이 서울 명동의 한 사채업자 계좌에 2001년 9월부터 2002년 3월 수표가 분산 입금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 현재 우리은행 여의도 중앙기업금융지점에서 발행된 1억 원 수표에서 모두 65억 원 어치였는데, 돈의 흐름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수표들의 출처를 보니까 놀랍게도 김철수란 이름으로 만들어진 그 계좌로 이어진 그런 돈이었습니다. 예.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김철수가 노숙자였습니다. 노숙자. 이것이 바로 1995년 뇌물죄 수사 이후 10년 동안 잊혔던 전두환 씨 비자금의 꼬리가 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숙자 김철수 씨의 계좌는 지난해 전두환 계좌 추적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1994에서 2000년 발행된 국민주택 채권이 김철수 씨의 증권 계좌에 들어갔다가 즉시 팔리는 방식으로 모두 137억 5천만 원어치가 137억 500만 원어치가
수표로 출금이 됐는데요. 이 채권들은 어디서 왔을까? 계좌 추적 결과 모두 사채업자들의 계좌에서 출고됐고 그들의 계좌에 입금된 돈들을 추적하니까 1991에서 1993년 산업은행과 국민은행에서 나온 채권들이었습니다. 자, 복잡하죠? 복잡하네. 진짜. 대단한 경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노숙자 계좌까지 동원해서 수십억을 세탁한 겁니다. 또 사채업자들도 다단계로 활용했습니다. 예. 3억에서 5억씩 쪼개가지고 계좌 가기를 한 것인데 액수를 다 따져보니까 2천억이 넘었습니다. 자, 이 같은 소행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거 다 뺐으면은 환수하면은 글쎄요. 추징금 갚을 수 있겠네요. 게다가 2천억이 넘었다면 이 돈들도 다 수상한 돈 아닙니까? 그럼요. 출처를 다 따져보면 월급 모아서 만든 돈 아니죠? 그렇죠. 전두환 씨의 숨은 비자금의 규모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겨레 일면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요즘 환수가 두 가지입니다. 예.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 환수, 예.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추징금 미납금 환수, 예. 둘 다 우리가 이뤄내야 될 환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중앙일보 기사 하나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경향신문에도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오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착한 적자도 있다. 오늘 적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밝힌 말이라고 하는데요. 예.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두고 한 말입니다. 진주의료원 적자가 많아서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하다. 없애야 한다. 이러면서 없앴죠. 홍준표 지사가 말이죠. 예.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착한 적자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홍준표 아주 완전 연맥이는 발언이네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워딩을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민간이 의료보험을 통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료원은 민간 의료 체계에서 할 수 없는 그 지역에서는 아주 절실한 응급의료라든가 지방의료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내야 한다. 거기에서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요즘 착한 적자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그냥 낭비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하다 보니 필요한 부분이면 정부가 지원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뭐 다소 문맥이 뭐 이렇게 매끄럽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뭐 지역에서 돈이 안 되는 지역에서 절실한 응급의료라든지 이런 공공의료를 수행하다 보니 뭐 남는 게 없는데 이거는 뭐 국가가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의료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 말이 옳은 말이죠. 당연한 말씀이죠. 예,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특별히 놀랄 그런 견해도 아니고 말이죠. 예. 그동안 뭐 정부가 존재하는 목적, 세금을 걷는 목적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죠. 예. 자, 이 얘기는 결국 홍준표 지사를 겨냥한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말이 나온 걸로 봐서 글쎄요. 근데 진주의료원이 폐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새누리당이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로 나왔죠. 거기서 이제 친박, 네. 비박 얘기가 나오면서 네. 새누리당 내에서도 어떤 개파 간의 갈등이 여지없이 드러났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그 발언의 어떤 진정성을 담으려면은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 원점에서 다시 짚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지적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서울신문 이면이 아주 주목됩니다. 그 16개 광역 단체장들의 자치단체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아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건데요. 자, 우선 지역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광역단체장 업무 수행 지지도입니다. 예. 서울 잘한다 58.7, 부산 잘한다 60.1, 대구 잘한다 46.7, 인천 잘한다 41.8, 41.8이고요. 못한다가 40.9였습니다. 예. 광주 잘한다 69.8, 대전 잘한다 49.2, 울산 잘한다 71.7, 울산이 가장 지지도가 높습니다. 예. 업무 수행 지지도가 가장 높습니다. 경기도 잘한다 60.5, 강원도 잘한다 60.3, 충청북도 잘한다 70.3, 충청남도 잘한다 65.5, 전라북도 잘한다 62.2, 전라남도 잘한다 딱 50, 경상북도 잘한다 71.4, 경상남도 잘한다 46.2, 제주도 잘한다 45.5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잘한다와 못한다 따져봤을 때
못한다가 더 많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인천은 41.8, 40.9 거의 뭐 글쎄 인천이 비등비등하군요. 비등비등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광역단체장이 내년에 또 나온다. 그때는 재신임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아주 그야말로 천양지차입니다. 예. 따져보겠습니다. 서울은 재신임하겠다 보다도 재신임하지 않겠다가 더 많았습니다. 예. 43. 대구는 재신임하지 않을 것이다. 40 더 많았습니다. 인천 재신임하지 않겠다. 46.4 재신임하겠다. 30. 광주 재신임하지 않을 것이다. 41.3 재신임할 것이다. 31.7. 대전만은 조금 다르죠. 재신임할 것이다. 34.9 재신임 않을 것이다. 33.3. 거의 비슷합니다. 예. 자, 경기도 같은 경우 재신임할 것이다. 39.1 재신임하지 않을 것이다가 36.4. 다소 재신임할 것이다가 높습니다. 강원도 재신임하지 않을 것이다가 42.9 재신임할 것이다가 30.2. 충북은 재신임과 재신임 않겠다가 똑같습니다. 네, 35.9, 35.9. 충청남도 재신임할 것이다가 46.4 이렇게 나왔고요. 아주 높죠. 예, 안희정 지사를 말하는 거죠. 예. 자, 전라북도의 경우 재신임 않을 것이다가 3% 더 많은 39.2. 경상북도의 경우 재신임할 것이다가 47.3. 경상남도의 경우 재신임할 것이다가 33.1. 재신임하지 않겠다가 43.8. 홍준표 지사 재신임 않겠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네요. 제주도는 재신임하지 않겠다가 50% 이렇게 거의 나왔는데, 2배에 육박하는군요. 근데 서울신문이 단서를 단 게 있습니다.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역은 표본수가 400명 미만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이다. 조금 작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참고할 정도? 서울, 경기만 빼고는 다른 것은 별 주목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보수적으로 본단 말이죠.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박원순 시장의 경우 잘한다는 의견이 58.7인데 재신임할 것이다가 37.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43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5%, 예. 네. 자, 경기도를 보게 되면은 잘한다가 60.5 재신임하겠다가 39.1 이렇게 높아요. 나왔네요. 어쨌든 재신임할 것이다가 더 높았습니다. 예. 자, 따지고 보면은 박원순 시장 좀 불투명합니다. 예. 김문수 지사는 좀 순풍을 그렇죠. 탑니다. 안정권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조사 내용은 오늘 서울신문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 기사는 지금 제목을 시도지사 지지도 울산 72, 경북 71, 충북 70 높아. 근데 제가 편집 기자면은 저는 이렇게 제목을 뽑지는 않겠습니다. 예. 현 지지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임기 말에 예. 오히려 두 번째 항목인 재신임에서 다음에 누굴 뽑을 다음에 교체할 것인가 계속 지지할 것인가 이 제목이 오히려 독자들에겐 정보 가치가 높은 게 아닌가. 아니 그것도 표본수가 적으니까 글쎄. 일반화하기 다소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해 놓았으면은 울산의 지지도가 더 높다. 글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제목을 좀 이상하게 뽑았습니다. 이게 좀 서울 경기만 좀 집중적으로 차라리 표본수를 크게 늘려서 조사하는 게 더 낫지 않았겠는가 하는 괜히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거 가지고 이런 통계를 또 악용할 수가 각자가 있죠.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예. 한 도에 400명 물론 전국적으로 1000명 여론조사에도 표본을 잘 뽑으면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전체 400명 가지고 전체 도에 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좀 표본도 그렇고 과연 이것이 합당한 조사일지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게다가 또 일반 전화로만 한 것인데요. 과연 정확한 표본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어쨌든 좀 정리를 하자면은 박원순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김문수 여하간 좀 순풍을 탄 것 같다. 송영길 위태롭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면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안희정은 괜찮다. 네, 충청도가 가장 관심인데 이시종 지사 또 이 안희정 지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해볼 만한 싸움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가 재밌네요. 경상남도 같은 경우 지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음엔 안 찍겠다 홍준표를. 그게 43.8이고 10% 차이예요. 이번에는 찍겠다. 다음에도 홍준표 찍겠다가 33.1 이렇게 나왔네요. 예.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물론 저 경상남도 하여간 격전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앙일보 18면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철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이 기사에 눈길이 많이 가게 되는데 KTX의 최고 시속이 280에서 305km입니다. 자, 그런데 서울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로도 한 13시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속 1200에서 6500km로 해서 2시간 만에 뉴욕에 도착할 수 있는 하이퍼 루트 열차가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열차가로? 예.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그 터널을 만듭니다. 파이프 같은 걸 만들어요. 그런데 이 안은 진공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기의 저항을 전혀 받지 않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음속의 5배가 넘는 최고 시속 6,50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야, 이게 M16 소총에서 발사된 총알 속도가 시속 3,510km거든요. 그러면 뭐 총알보다 더 빠른 총알 셈이 됩니다. 2배네 가까이. 그렇습니다. 자기 부상 열차로.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그냥 팡 하고 가버리는 거네, 그죠? 그렇죠. 총알처럼. 예. 그야말로 총알 기차라는 말이 이제 나오겠네. 예, 그 한 차에 최다 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캡슐이 이제 사람을 실어 나른다고 캡슐. 하는데. 예. 근데 뭐 공사비가 고속철도의 10분의 1 정도 되고 에너지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운행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용 비용은 좀 상당히 싸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니 이게 진짜 가능한 꿈이 아니고 예. 꿈의 열차가 아니라 이게 가능한 열차고 이 정도 얘기가 나올 때는 이론이 상당히 근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 부상이라는 게 뜻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바닥면에 저항도 없고 공기에 저항도 없다면 이게 충분히 가능한 뭐 그냥 일반 상식만 있어도 채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LA와 뉴욕 구간은 45분, LA와 그 샌프란시스코도 이제 상당히 좁아지는 30분 거리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니 뭐 물론 서울에서 뉴욕까지 뭐 이런 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뭐 있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경제성이 없겠고. 그렇죠. 이게 하이퍼루트 열차의 어떤 그 이제 이론을 본다면 서울에서 뉴욕까지 2시간 내로 주파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진공 이거는 관은 허공에 안 된다는 겁니까? 땅에 위에 다리처럼 세운다는 겁니까? 글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그 뭐 바다를 관통하려 한다면은 뭐 당연히 해저가 되겠죠.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니까 옥외로 돼 있네요. 옥외로 돼 있죠. 예. 오른쪽 사진 보니까. 뭐 그 안이 진공 상태니 뭐 바닷속이든 뭐 옥외든 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옥외냐 바다냐에 따라서 이제 이거 시설비가 차이가 있겠죠. 예. 그리고 근데 뭐 하여튼 시설비의 경우도 고속철도의 10분의 1 규모. 왜냐면은 굉장히 작은 규모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 뭐 어마어마한 그런 대중 수송이 아니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6명이 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최다. 이들 차비가 그러면 이 시설 다 해가지고 6명 실어 날라가지고 단가가 맞을까? 근데 이제 그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뭐 에너지 비용 같은 것도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예상 밖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조간불핑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PD와 함께했습니다.